금년 한 해 동안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생활해 왔는지, 너무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달려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피드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12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복지지원과 위 부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으로 전국 최초 홀몸 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청년, 신혼부부,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 확대로 지역사회 주거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현금 50만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마을자치과 위 부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차동 동특성화 사업, 마을 공동체 형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전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여 민주적 참여 문화와 동단위 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역시 현금 50만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건강증진과 위 부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협업을 통해 체력 증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건강 리더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걷기 동아리 운영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건강 실천 증가와 비만율 감소로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역시 연금 50만원입니다. 상장 협업 우수부서 최우수 홍보 마케팅과 위 부서는 직원들이 기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상장 협업 우수부서 우수 복지정책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협업 우수부서 장려 재무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금천구 감사 담당관 주무관 유동현.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종열.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주택과 주무관 장은미.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표창장 공원 녹직과 주무관 조현호.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시흥 제5동 주무관 구나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시흥 제2동 주무관 김진주.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친절까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위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축구장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소년, 청소년, 여성, 성인, 실버 축구 등 축구 동호인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동 공단 축구장, 독산동 잔디 축구장 등 축구 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축구 동호인들의 축구장 조성에 대한 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강명시에 소재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매각된다는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군은 매각 전까지 복지관 내 축구장과 풋살장 사용에 대한 의견을 지난 9월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0월 폐쇄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따라 복지관 내 축구장을 금천구에 사무 위임하고 금년 12월 내에 협약 체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서울시 협의 매각 시까지 연장 운용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법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회원접수 시스템 구축, 시설물 관리 및 보안 등 내년 3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1억 원을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서울시에 세입 조치토록 할 것이고 예산 부족 시 시에 또 추가 지원을 요청기로 하였습니다. 위탁 범위는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탈의실, 세면실,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입니다. 향후 축구장 운영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축구 동호인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중공업지역 내 도시경관 개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독산 1동 1136번지 일대입니다. 위치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북측으로는 두산로에 면하고 남측으로는 범안로에 면하면서 서측으로는 금천예술공장, 그 다음에 동측으로는 가산중학교와 독산현대아파트 이쪽에 있는 50플러센터 예정지에 면합니다. 전체 면적은 한 2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내년에는 계획과 설계, 그 다음에 그 후년도 2019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지역의 특성이 그 중공업 지역이면서도 공장이 북측으로는 밀집되어 있고 남측으로는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가 이렇게 면한 매우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오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공장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 자체로서의 어떤 외관상 경관 저해 요소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공장의 경우에는 그 전기 설비가 이제 외부에 노출돼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예술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 기능이 우세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안심마을 조성에 초점을 맞춰서 주민들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같이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선 이제 전문가 용역을 통한 계획과 설계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에 주민들과 같이 그런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협치 사항으로서는 예산 편성의 5대5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 예산 편성이 같이 기획예산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계속 진행해 오고 있지만 독산일동에서는 주민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같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린 일이다 보니까 그 도시재생 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이 사업의 관건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 지금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공장의 외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소유자의 동의와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를 얻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이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도시안전과장이 긴급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예방 특별 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난 12월 21일 15시경에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특이사항을 보면 여성 목욕탕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비상구는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비상구 출구가 그 적치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거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요 화재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0일 날 벽산 1단지 변압기 화재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11월 29일에는 그 벽산 5단지 방화로 인해서 그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날에는 독산 일동 중앙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두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독산 일동자님, 송기훈 동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청장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지휘 현장 하시고 그 직원들 격려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겨울철 화재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부서는 3개 부서로서 위생과, 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목욕장 및 숙박시설 20개소,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등 67개소, 전통시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작동 여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변경 여부, 화재 발생 시 피난 경로 및 대피, 요령, 비치 여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통로 확보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화재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요 지적사항은 관계기관인 소방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대규모 피해의 주요 원인에 대한 대책을 안전관리계획 중장기적 정책사업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제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현장 행동 매뉴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화재 예방 관련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정비소나 공업소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기름치고 조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그 문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안전시설 점검 시에 눈으로는 확인을 하고 손으로는 작동을 해보고 몸으로는 반응을 하고 이 머리로는 이 세 가지를 되뇌이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 1월에 추진할 업무와 행사를 공유하겠습니다.
구두보고나 뭐 이 화면에 나온 내용 이외에 추가로 뭐 혹시 공유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해서 그 226개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서명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인데요. 대상은 이제 전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최소 목표가 한 4만 8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이 시달되면 전 부서에서는 직능단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홍보와 서명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에서는 그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이제 통반 조직을 통해서 서명 운동을 함께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추가로 또 예, 공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2018년 새 인사에 대해서 이 앞에 11월 달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일시는 2018년 1월 8일 11시부터 1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식전 행사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주민을 영접하고 식전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11시부터 12시까지고요. 장소는 금날의 아트홀 공연장에서 거행이 되겠고요. 이번 행사 주제는 에코 스마트시티 금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고요. 구급차 및 간호사 대기는 보건의료과, 홍보는 홍보마케팅과에서 금천 소식지나 홈페이지, 보도자를 활용하여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 인사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 중계가 되겠습니다. 주제 동영상 제작은 홍보마케팅과, 공연 및 협창곡 선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는 1월 8일 구청 주변과 불법 주차 단속을 주차관리과에서 총괄하여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동장님들께서는 행사 당일 내빈들이 빠지지 않도록 초청 대상자를 10시 30분까지 금날의 아트홀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각종 시설물 관리번호 표준화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 정보과 김성욱 팀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과 지적행정팀장 김성욱입니다. 시설물 관리번호 표준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현황, 개선 방안, 추진 일정, 협약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방식 개선 필요성에 따라 어떻게 하면 관리번호를 위치정보로 표현할까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부서별 시설물 관리번호 현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제사람 등 9,800여 개의 이루는 시설물이 각 부서별 1년 번호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관리번호 부착 현황입니다. 관리번호가 없거나 규칙적이지 않고 정확한 그 위치를 담당 부서의 관리대장 확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구 시설물 관리 분야 스마트시티 실현은 시설물 관리번호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번호 표지 부착으로 119 시스템과 연계한 주민안정망 구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권리번호 표준화입니다. 기초번호에 의한 시설번호 권리번호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설물명, 도로명, 기초번호 순으로 권리번호가 구성됩니다. 기초번호란 도로 시점에서 진행 방향의 우측은 짝수, 좌측은 홀수 번호가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이란 대로, 로의 경우 20m 간격, 길의 경우는 10m 간격으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이 독산로 시점부터 20에서 40m 사이에 가로등이 우측에 있으면 관리번호는 가로등 독산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수치 지형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본인 위치의 반경 500m 이상 자유롭게 범위를 설정하여 주변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정비 내용을 즉시 입력하여 최신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정보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금천구 홈페이지의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금천구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 정보의 시설명, 관리번호, 담당 부서 등의 정보를 속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부착할 표지의 안입니다. 크기, 형태, 색상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 심의를 거쳐 예산 확보 후 제작 및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12월 14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29일까지 각 부서별 데이터를 수합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권리번호 부여 및 데이터를 입력하여 내년 4월 30일 통합관리 시스템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협업사항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각 부서별 데이터의 정보 수집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위치 도면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시설물의 관리번호 표준화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과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 서비스로 주민 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인데요. 표지판 이거에 이제 디자인 안을 여러 가지 꾸려봐야겠지만 전화번호 들어가는 부분에 고장 신고라고 하는 의미는 어차피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할 테니까 네. 담당 부서 정도를 표현하는 게 고장 신고라는 글귀 대신에 그런 것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연락처라든지 담당 부서 연락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초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일자리 과장인데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QR코드를 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던데요. 예. 요즘 스마트폰에는 NFC 기능들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QR코드보다는 요즘은 NFC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은
검토를 좀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QR코드는 지금 현재 그 서울 스마트맵 그 시스템에 인터넷에 주소를 갖다 그냥 집어넣고 바로 생성을 시킬 수 있는데, NFC 경우 보통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그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0개의 갖다가 그 NFC로 갖다 설치하게 되면 좀 예산이 지금 많이 좀 들어가는 판에 좀 가장 쉬운 QR코드를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NFC 같은 경우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 방안을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혁기조정관인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핵심으로 넣었었고, 그리고 저희 혁신과에서 아마도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이 맵 활용을 해서 이미 저희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로부터서 시설물 관리를 제출 받으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한 번도 현장과 장부상의 와 비교된 적이 한 번도 다 없는데요. 혹시 그거는 그냥 현장 점검 없이 관리 장부상에 있는 명부만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좀 조사가 되어 있는 건지는 확인을 부동산 정보과에서는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참에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좀 쌓는 기회로 좀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알게 돼가지고, 알았으면은 제가 미리 좀 그동안에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을 좀 다 알려드렸을 텐데,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과하고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주무팀장님하고 지난주 목요일에도 관리 담당자하고도 먼저 일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라든지 지금 시설물이 가장 많은 도로부서가 이제 제일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대장하고 도면하고 일단 데이터를 일치를 시킨 다음에 저희한테 좀 제출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 도면 따로 관리대장 따로 하게 되면 이중의 장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도면에 없고 관리대장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도면과 관리대장을 일단 일치를 시켜서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안녕건설국장입니다. 혹시 타구에 이런 같은 사례나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은 꼭 좀 참고를 해서 그쪽에 뭐 불편한 게 뭔지, 시행착오가 뭔지 그걸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구로구나 관악 같은 데는 좀 어떤 연동 같은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물 도심에 있는 시가지 쪽에 관리번호 부여는 지금 아까 우리 구청에 있는 지금 현황과 같이 이제 뭐 부서별 일련 번호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 이 시설물 관리 번호에서 저희가 도로명하고 이런 기초번호로 되어 있는 것이 주로 이제 건물이 없는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이러한 부분에다가 국가 지역 번호라든지 그러한 것을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런 형태로 해서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건 제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한번 답변. 저희들이 이제 정비하고 어떤 가로등화 보안등 이런 게 신규로 이제 발생되고 또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음 이제 계획할 때 시스템 만들 때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부동산 정보과에 넘기도록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지금 안정건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지 정보 관련해서 이제 거기도 나름대로 수치를 부여하고, 서울시는 대로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부서별로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번호를 또 부여하는 게 이게 중첩인가요? 아니면 이게 좀 연동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제 생각엔 연동해서 같이 현재로서는 그 같은 번호로 지금 부서별 관리 번호하고 지금 새로 되는 그 관리 번호에 대해서는 그 일단 일정 기간은 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시설의 그 현재 그 시설물 표지가 만약에 부착이 되게 되면 그 위치에 그 지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로는 그 각 부서에서 관리 번호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QR코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NFC로 다 이게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QR코드를 서울시에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용도가 거의 폐기된 상태여서 QR코드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QR코드는 NFC든 이게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비춰봐야 되는 정도인데 그럼 이 표지판 자체가 사람들의 눈높이에 이렇게 내려와 있나요? 우리가 볼 수 있게? 그 표지판 지금 현재로서 붙어 있는 것은 한 2m 50에서 한 3m 정도 높이로 이제 붙여 있고요. 저희가 부착할 예정은 한 2m 정도 높이로 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정도 높이에 이렇게 NFC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NFC는 뭐 NFC든 QR이든 이걸 뭐 사람들이 2m에 있는 걸 그걸 촬영하겠습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예. 장래에 무슨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장래에 그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보시는 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2m 높이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굳이 그거를 보려고 할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높이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고민하면서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 시티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시설들을 위치 정보하고 지리 정보하고 사실은 결합시키는 게 스마트 시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리 정보와 연동해서 사람들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점검하는 거.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쌓이는 거. 이 두 가지가 돼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작업인데 그 중에서도 시설물 중에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시설물 말고도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이미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할 수 있죠. 지리정보하고 연동시켜서. 그렇게 돼 있죠. 공공기관은. 그래서 어린이집 이렇게 찾으면 내 주변 어린이집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지 다 지리정보에서 확인은 되죠. 아니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각 자치구별로 네. 그 구축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스마트 서울맵에 들어가면 서울시 전체 또 이제 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 하면서 이제 제일 딜레마는 이게 도 단위의 시구는 이게 도 단위에서 전체를 잘 하지 않고 그냥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속도가 느려요. 항상 QR코드를 아주 고집하는 것도 비슷한 건데 이 속도가 느리니까 사실 우리가 새로운 거를 갖다 끌어다가 대기가 쉽지 않은 또 우리가 무슨 새로운 번호나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부여했을 때 서울시가 이걸 재구축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이런 딜레마가 항상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차제 어쨌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 혁신과가 해야 되는지 홍보 마케팅과가 해야 되는지 한번 홍보 마케팅과가 그동안 작업을 쭉 해왔을 텐데 전체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지리정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연동해서 갈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거를 만들면서 요것 따로 뭐 그런 공공기관 지리정보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같은 곳에서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좀 보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쨌든 다소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스마트 시티가 되면 결과로는 굉장히 편한데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야 사실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번거로운 것, 특히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자료도면하고 현황도면, 현황하고가 이게 불일치하는 지점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스마트 시가 되면 사실은 모든 정보가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뭐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할 것도 없는데 이걸 다 공개한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게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개방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그래서 현황 자료를 각 부서가 엉터리로 만들면 이거를 총괄하는 부동산 정보과 팀 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나 뭐 다양한 부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관련 점검을 좀 필히 하시면서 이 작업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도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들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CCTV 관련해가지고 그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합실에서 거기 위치를 알게끔 해서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119와 연계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좀 또 다른 개념으로 가는데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치를 어떻게 좀 알게 하는 시스템인데 두 가지를 조금 같이 유통합실하고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내다보시고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두 개가 시스템이 나눠질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호를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시설물하고 CCTV 분야는 저희가 처음부터 제외를 시킨 것이 이제 CCTV가 그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설물은 일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것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지층이 그 관공서라든지 이러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그 제외를 하고 갔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CCTV하고 그런 관리번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는 협업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이제 관련 부서들의 뭐 적극적인 그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하시는 많은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욱 팀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금년 한 해도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특히 연말에 우수 정책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분야도 그렇고 복지 민원 서비스 개선 사례라든지 여러 분야에 많은 상도 수상을 하고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 부서 전체가 협업해서 노력한 결과인 우리 정부 합동평가에서 서울시자치구 중에서 2위를 했고 그 다음에 시구 공동협력사업 경우에도 행정 분야는 전부 다 우수 자치구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 부서의 어떤 공동 협력 협업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그 다음에 의회 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전체 부서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무사히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전체 어떤 평가에서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은 민원 행정 서비스 평가의 경우에 뭐 전체 여러 부서에서 다 같이 뭐 노력을 해서 다른 부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응답소 민원 지연 처리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가 결국에는 뭐 좀 미흡한 최종적인 종합 평가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응답소 민원 지연 처리한 게 뭐 전체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전체적인 문제점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특정 부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이게 더욱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한 5개 부서 정도에서 저희들 전체 지연 처리된 것에 한 4분의 3 이상이 특정 부서에서 발생이 되었고 또 특히 더 문제는 뭐냐면은 특정 직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연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 지연 처리했던 명단을 뽑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또 일부는 뭐 내년도 평가 들어가겠지만은 지연 처리하고 있는 사람 뽑아보면은 한 서너 명 내지는 너댓 명 정도의 어떤 직원들이 우리 금천구 전체 지연 처리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사람들이 우리 금천구 전체 직원들의 어떤 그런 성과에 어떤 발목을 잡는 거고, 특히나 어떤 담당 직원의 어떤 자세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금년 마무리하고 내년에 어떤 업무 분장이라든지 어떤 부서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뭐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꼭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부구청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직원들 많이 쓰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365일이 되는데 지나놓고 보면 큰 재난, 안전사고 없이 하루하루 지나간 게 다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할 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써주셔서 전혀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갈 때 정말 당당하고 열심히 일해주셔서 그 새로운 길을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아마 오늘 제가 동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동영상 고르는 사람도 참 애 많이 썼겠다. 매번 새로운 거 골라내느라고. 특히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3년 연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동장님들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힘든 작업을 큰 무리 없이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죠. 아쉬운 것도 있는데 부구청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쉬운 게 전체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극히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게 사실은 구청 전체의 이미지와 역량에 손상을 주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사이동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을 텐데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이긴 한데 인사이동 과정에서 본인들이 쌓아온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목지들이 있어요. 서류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일하면서 얻은 자신의 노하우들이 계속 좀 이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자리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2년 반, 1년, 1년 반 이렇게 일하면서 얻은 자기만의 이게 안목지, 서류로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얻어낸 자신의 노하우가 그 다음 사람에게 전수돼야 공직사회의 경험들과 경륜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게 많아져야 역량 있는 직원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시는 분이나 인계해 주시는 분이나 인수인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후임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이동은 7급 이하 직원은 원칙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6급 이상 팀장님들과 과장님들, 부장님들은 민선 7기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이동을 줄이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최대한 그렇게 줄여서 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년이 다가옵니다. 작년과 올해는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했고 그것이 정리되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정리되는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속살로도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변화를 주는 정치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새로운 각오를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련해서 두세 가지만 당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안전점검입니다. 지난번 지진 때 필로티 건물이나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에 대해서 일단 안전점검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지난번 지진이나 세월호 때와 또 달리 이번 제천 화재 참사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해결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실은 준인재에 가까운 그런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차된 차가 좀 적었더라면 불법 주차된 차가 좀 적었으면 그런 소방관이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건물주가 조금만 더 안전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29명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통로는 다 만들어 놨는데 그 합법 뒤에서 불법을 방치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감독관청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을 그랬으면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높은 빌딩도 아니고 불과 7층짜리 9층짜리 이 작은 빌딩에서
30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폭탄 테러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점검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시되 정말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좀 안전점검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불법 주차 문제입니다. 금천구가 사실은 안전에 굉장히 취약해서 특히 저층 주거지는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동장님들께서 한번 낮에는 그래도 조금 날 수 있는데 저녁이라도, 저녁 늦게라도 또는 아침 일찍이라도 좀 다니시면서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도로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불법 주차를 무조건 뭐 단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게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이면도로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이면도로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회도로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 지도를 갖고 다니시면서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서도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건물대로 하지만 저층 주거지인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히 좀 관심 갖고 각 동에서도 위험한 이면도로, 소방차가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이면도로들에서 소방서가 혹시 파악하고 있으면 소방서의 도면도 받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각 동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우발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공직기관 해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연말 연시에 사실은 흐트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뭐 사람들의 마음이 일정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전 직원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특히 주치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차, 3차 가고 집에 가면서 택시기사와 싸우고, 그래서 경찰서 가고, 이런 일들이 올해만도 몇 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회식은 1차에서 마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시고, 전체 사회가 좀 들뜰수록 우리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유지하는 건 좀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별히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내년 초에, 올해 말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초에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직, 기간제, 뭐 시간제 이런 다양한 유형으로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과정에서 하여튼 부서장, 과장, 국장 이들이 각별하게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원칙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끌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각별하게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책임 있게 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채용 비리나
또는 채용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반드시 과장님과 국장님들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뽑을 때 좋은 직원을 뽑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용을 공정하게 하자는 건 좋은 직원을 뽑자고 하는 일입니다. 인사청탁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시고 인사청탁 받을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원들을 뽑아야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냥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기간직이기 때문에, 시간직이기 때문에 대충 뽑으면 반드시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도 맞물려서 이게 언제 어떻게 시간제가 정규직으로 어떻게 전환될지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지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는 직무를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방법을 피우긴 했는데 처음 뽑을 때 제대로 된 직원을 기간제든 시간제든 뽑아야 정규직 전환을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에 여러 제도들이 달라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도 우리 금천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복지 사업들도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 정책들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양의무이자 폐지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님? 부양의무자는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 부양의무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범위가 좀 확대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부분의 일부에서 폐지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그 범위가 소득 재산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로 그렇게 지금 일부 가는데 내년에는 전면 확대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나오셨구나. 어떻게 돼요? 기초생활 부양의무이자 폐지되나요? 복지지원과에서 답변하셨. 복지지원과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는 휴가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폐지해줘야 우리 일이 없는데 우리 일이 줄어드는데 이걸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건 우리 일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체크하고 정리하고 그 문의에 답변하고 이런 행정경비가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해 주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책이 바뀌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때 가서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적극 홍보하고 적극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지정책의 최고 일선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물어보면 그때 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최대한 찾아내서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충분히 홍보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도 한번 점검을 쭉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다양한 통계 자료, 새로운 정책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부서나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해당 부서에서는
바로바로 그런 자료들이나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당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새해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해서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있으면 내년 초에 다시 결심해서 그 아쉬운 걸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삶이나 또는 개인적인 삶이나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더 풍성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